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분석을 많이 합니다. 왜 국힘이 졌느냐, 왜 민주당이 이겼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 불통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는데 무능해서 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왜 이겼느냐, 유능해서 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긴 진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윤석열 때문도 아니고 국민의힘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이긴 것은 이재명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 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참패한 쪽은 민주당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대승한 쪽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시에 여러 조건에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이었고 동시에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결정적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그런데 9월 27일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갔을 것이고 민주당은 크게 분열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낙연 세력, 이재명 세력으로 분열되어 가지고 아마도 딴살림 차렸을 것입니다. 크게 분당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올해 들어와서 이낙연 세력이 뒤늦게 당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한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대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호남 사람들도 감옥에 가 있는, 더구나 그 혐의가 무시무시하고 장기형이 선고될 것이 틀림없는데 지지했을 리가 없습니다. 될 사람을 지지하지 안 될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바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번 총선을 결정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유창훈 부장판사 때문에 또는 유창훈 부장판사 덕분에 승패가 갈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날로 돌아가서 제가 영장 기각된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한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올렸던 영상을 제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정말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영장 기각문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과연 법률가가 쓴 건지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치솟습니다. 그래서 왜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원인 분석하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으면은 그런 경우에 영장이 기각되도록 만들까요?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논리라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영장 집행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영장이 기각되고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은 왜 영장이 발부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특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차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은 영장 기각 사유가 아니라 구속 사유로 들립니다. 이 사유대로라면은 이재명은 구속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기각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영장 기각문은 유창훈 판사를 고발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장을 기각한 다음에 여론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무능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무능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무능, 검찰총장의 무능, 대통령의 무능, 한국 보수 세력의 무능, 국민의힘의 무능, 총체적 무능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1.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어요. 영장 기각문에. 이거는 바로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되면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됩니다. 위정교사 혐의라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위정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을 회유해가지고 이재명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그 재판 결과를 무죄로 만들었고, 그래서 대통령 출마가 가능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재명은 과거 검사사칭 관련 정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검사사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은 2002년 검사사칭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을 회유해가지고 재판에서 위정하게 한 혐의였습니다. 이 결정적 위정으로 유죄가 되었어야 할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되었고 도지사직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성의 위정이 없었더라면 경기도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역사를 바꾼 결정적 위정교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유 부장판사는 이런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영장 청구에는 이재명의 최근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여럿 적시되어 있었는데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당시에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구속이옵니다. 구속영장 발부할 때 주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도 언론이, 정치권이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진 거죠. 또 져야 하는 거죠. 그런 무능한 정치 세력은. 그 다음에 이런 영장 기각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라고까지 했어요.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백현동 개발 비리가 보통 비리가 아닙니다. 혐의가. 민간업자에게 1,3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안김으로써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만든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발에 뛰어든 브로커는 70억 상당의 개인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성남시장 선거 당시 공공개발로 하겠다며 공약까지 한 사안을 민간개발로 돌려버린 사건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까지 하며 50m 옹벽이 들어서고 4단계 부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임대아파트 비율은 처음 계획과 달리 대폭 축소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도 배제됨으로써 경기도에는 손해를 민간업자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황당한 이유를 유창훈 부장판사는 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억지로 영장을 기각하려니까 그 영장 기각문이 모순이 생긴 겁니다. 뒤죽박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거꾸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 국회를 장악한 정당 대표로서 과거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구속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야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수많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상태에서도 대담하게 위정교사를 자행한 자이므로 당연히 구속이라는 결론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당 대표니까 기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위정교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증거인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증거인멸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증거인멸을 기자들이 보는 데서 합니까? 증거인멸을 마이크, 기자들이 들이댄 마이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 법조사상 최악의 결정을 한 유창훈 부장판사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 화강암에다가 이런 사람은 이름을 새겨놔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무리한 영장 기각이 한국의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지 나쁜 방향으로 바꿀지는 사실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도 있고 축복으로 위장한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이고 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 말도 안 되는 영장 기각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엄중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